실패가 두려운 진짜 이유, 우리는 왜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가? 우리는 흔히 실패를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망하면 어쩌지? 틀리면 어떡하지? 다시 일어설 수 없으면 어쩌지?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감 부족이나 의지의 문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실패 이후에 따라오는 어떤 감정, 어떤 시선, 어떤 의미가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왜 실패를 그렇게까지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일부 실패는 왜 사건이 아니라 정체성이 되었을까? 어릴 때 우리는 실패를 결과로 배웠습니다. 시험을 망치면 점수가 나오고 실수를 하면 혼이 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실패가 점점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실패한 행동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경험. 넌 왜 그것도 못해? 역시 안 될 줄 알았어. 이런 말들은 실패를 행동이 아닌 존재의 문제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하면 무언가를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때부터 실패는 피해야 할 경험이 아니라 정체성을 위협하는 사건이 됩니다. 이분에는 실패를 왜 위협으로 인식할까? 뇌의 관점에서 실패는 단순한 결과가 아닙니다. 실패는 소속에서 밀려날 가능성, 평판이 무너질 가능성, 관계가 위협받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오랜 시간 집단 안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집단에서 밀려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뇌는 실패 가능성을 위험 신호로 과장해서 받아들입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몸이 굳고 생각이 멈추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실패가 두려운 건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뇌가 너무 열심히 우리를 보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3부 우리는 실패보다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한다. 많은 경우 실패 그 자체보다 더 큰 공포는 타인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진 않을지, 존중받지 못하게 되진 않을지, 이 두려움은 실패를 공개적인 사건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혼자 실패하는 것보다 누군가 지켜보는 실패가 훨씬 더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실패를 결과가 아니라 평가로 경험합니다. 이때 실패는 배움의 과정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4부 실패를 피할수록 두려움은 커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실패를 피하려 할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당장은 안전해 보이지만 뇌는 그 상황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위험으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가 왔을 때 두려움은 더 크게 돌아옵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 멈춘 선택은 결국 실패보다 더 깊은 후회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피한 게 아니라 실패에 대한 상상을 계속 키워온 셈입니다. 5부 실패를 다시 정의할 수 있을까? 실패를 정체성이 아니라 과정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두려움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실패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가라는 증명이 아니라 이 방법은 통하지 않았다는 정보입니다. 이 차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실패는 존재를 위협하는 사건이 아니라 방향을 수정하게 만드는 신호가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가 자신을 규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입니다. 실패가 결과가 아니라 정체성이 되어버렸을 때 두려움은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실패를 과정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면 두려움은 더 이상 삶을 멈추게 만드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실패를 피하는 삶보다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 삶이
더 안전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통찰과 흥미로운 미래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